작년과 전형 방법이 바뀐 대학이 있다면 그것들을 꼭 참고해야 되겠죠. 오늘 주요 대학 위주로 작년과 올해 정시의 전형 방법이 바뀐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홍성수입니다. 2020학년도 정시는 2019학년도와 상당히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기도 했고 수능의 특징 같은 것들도 전년과는 다르죠. 또 대학별로 상당히 많은 수의 대학들이 전년과 동일하게 학생들을 선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전형 방법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수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것들에 변경을 준 대학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들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오늘은 그것들을 2020학년도, 2019학년도의 모집 요강을 비교하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정시 모집 인원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주요 대학인 경우에 전국에 있는 200개 이상의 대학을 다 기준으로 삼으면 정시 모집 인원은 전년에 비해서 다소 줄었습니다. 7만 9천여 명 정도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선호도를 높게 가지고 있는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은 모집 정원을 늘린 대학이 많은데요. 여기 한 15개 대학을 정리했습니다. 보시면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무려 418명, 원래 710명을 모집하다가 418명을 늘려서 1128명을 선발합니다. 서강대도 153명, 연세대도 125명, 상당히 많은 인원을 정시해서 늘렸죠. 물론 반대로 숙명여대와 혹은 홍익대와 같이 정시 모집 정원을 줄인 대학도 있기는 합니다. 이런 어떤 정시 모집 인원의 증가, 감소 같은 것들은 수험생의 지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모집 인원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에 가군과 나군 모두 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같은 군에서 이렇게 대학을 지원하려고 희망하고 있는 사람들, 혹시 서강대라든지 한양대라든지 이화대 여대라든지 중앙대라든지 이런 대학들, 같은 라인에 있는 대학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모집 요강이 크게 늘어난 성균관대 쪽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그러면 다른 쪽 대학들은 또 오히려 경쟁률 같은 것들이 다소 전에 비해서 낮아지거나 이런 경향성을 확인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런 모집 요강의 증감이 지원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어떤 모집 인원상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수능을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을 변경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아까 그 15개 대학 중에서는 동국대와 한국외대 그리고 한양대 이렇게 3개 대학인데요. 동국대는 일단 한국사의 반영 비율을 높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년도까지는 한국사를 그냥 가산점 혹은 가산점을 주어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했었는데 올해는 약 5%의 반영 비율을 준다. 그래서 인문 계열은 국어가 35에서 30%로 줄고 자연 계열은 수학이 35%에서 올해 30%로 줄어든다 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대학들이 어떻게 활용하죠?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같은 점수를 주고 4등급부터 감점을 한다든지 혹은 5등급부터 감점을 한다든지 이런 식인데요. 동국대는 한국사의 반영 비율만 높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사의 등급별 편차도 크게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5%에서 2점 혹은 4점 이런 점수 같은 것들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국사의 어쨌든 반영 비율을 굉장히 높였다라는 거죠. 전년도까지는 3등급까지는 6점의 가산점을 주었고 4등급에는 5점, 5등급에는 4점 이런 식의 가산점을 주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올해는 1등급과 2등급도 차이를 두어서 1등급은 200점, 2등급은 198점, 3등급도 196점으로 2점 차이가 나게끔 이런 식으로 매 등급별 간 점수 차이를 두었다라는 거.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것들을 소홀히 여길 수 있죠. 보통 학생들이 저희 진학닷컴이나 아니면 진학랩에 질문글을 남겨주실 때 국어, 수학, 영어, 탐구는 몇 점 혹은 몇 등급 이런 것들을 남겨주시는데 한국사에 대해서는 전혀 남겨주시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한국사 성적까지 남겨주시는 경우들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동국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이라면 한국사 성적 역시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국어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작년까지 어쨌든 영어의 반영 비중이 높은 편이었어요. 영어의 반영 비중이 20%였죠.
그런데 올해 이 영어의 반영 비중을 줄였습니다. 영어를 15%로 줄이면서 인문계열은 동국대와 반대로 국어에서 5%를 더 반영해서 35%를 반영하고요. 자연계는 수학에서 5%를 더 반영해서 수학 가형의 35%를 반영하죠. 동국대는 한국사를 늘리면서 국어와 수학의 영향력을 줄였다라고 한다 그러면 외대는 영어의 영향력을 줄이면서 반대로 인문계열에서는 국어의 영향력, 자연계열에서는 수학의 영향력을 늘렸구나. 이런 점을 봤을 때 나의 어떤 국어 표점, 수학 표점 같은 것들을 가지고 환산한 대학별 환산 점수를 전년도와 그대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 이런 점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전 계열에서 어떤 변화를 준 건 아니고요. 상경 계열에서 변화를 주었는데 수학의 반영 비율을 상당히 많이 높였습니다. 40%까지 높였죠. 물론 뭐 성균관대, 중앙대 같은 경우에도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런 대학들은 영어를 가산점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학의 비중이 한양대에 비해서 조금은 더 높아 보일 수 있겠지만 한양대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앙대, 성균관대처럼 40% 반영하면서 수학의 반영 비율을 굉장히 크게 늘렸다. 반대로 탐구 영역에 있어서 한양대만큼 인문계열에서 한양대만큼 반영 비율을 높게 가져가고 있는 대학들이 많지 않았어요. 뭐 서강대도 한 10%대, 뭐 성균관대도 한 20%, 뭐 중대도 한 20%, 뭐 고려대도 20%대. 뭐 이 정도의 어떤 반영 비율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한양대만큼은 30%의 탐구 영역 반영 비율을 가져가고 있었죠. 하지만 수학을 늘리면서 탐구 영역의 영향력을 다소 줄였다라는 점 같은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떤 영역별 반영 비율이 아니라 영어 등급별 점수 차이를 가져오게 된 대학들도 있는데요.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가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좀 이화여대와 중앙대 같은 경우가 좀 눈에 띄게 되는데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1등급에 250점, 2등급 240점, 3등급 230점 이렇게 주던 것에서 올해는 1등급 100점, 2등급 98점, 3등급 94점 이런 식으로 등급 간 점수 차이를 굉장히 크게 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 영어의 반영 비율을 25%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반영되는 점수는 1등급은 250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2등급은 245점이 되고 3등급은 235점이 되고 4등급부터는 전년도와 실질적인 반영 점수가 똑같아집니다. 4등급은 220점, 5등급은 210점. 그렇기 때문에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점수 차이만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 차이만 5점으로 줄인 거고 나머지 구간에서의 어떤 10점 차라는 것들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3등급과 4등급 사이는 오히려 더 벌어져서 15점 차이가 됩니다. 단순히 점수가 이렇게 100점, 98점, 94점 이런 식으로 줄었기 때문에 영어의 어떤 영향력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줄였구나. 올해는 뭐 영어 3등급이어도 이대 지원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대 같은 경우에는 1등급 혹은 2등급인 학생들이 손해를 덜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2등급까지만 지원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영어의 영향력이 정말로 작은 대학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등급 20점, 2등급 19.5점, 3등급 18.5점 이런 식으로 점수 차이가 굉장히 작았었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등급 100점, 2등급 95점, 3등급 88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등급 간 점수 차이를 전년에 비해서 크게 두었습니다. 중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탐구 영역으로 점수를 낸 다음에 영어 가산점을 더해서 총점을 내게 됐었는데요.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실질적인 반영 점수 차이도 0.5점에 불과했었고 2등급과 3등급 사이도 실질적으로 1점에 불과했었지만 올해는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가 실질적으로 5점에 이르를 것이다. 2등급과 3등급의 점수 차이가 실질적으로 7점에 이르를 것이다. 굉장히 전년도에 비해서 영향력이 크게 증대되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올해는 영어가 전년도보다는 약간 쉬워서 1등급을 성취한 비율도 5%대에서 7%대로 뭐 2등급의 비율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뭐 1등급 7%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국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상위 7%만 1등급을 받은 거지 나머지 학생들은 2등급, 3등급을 받게 됐던 거겠죠. 그런 2등급, 3등급 학생들은 중대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15개 대학 위주뿐만이 아니라 전년도의 요강과 비교하면서 올해 달라진 점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가질지 이런 점을 좀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꼭 이제 지원하시기 한 20일 전 이 정도 시간밖에 안 남았죠. 그때 조금 20일 기간 동안에 내가 관심 있는 대학들, 내 점수와 어울리는 대학들의 모집 요강을 올해 것뿐만이 아니라 작년 것까지 같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